안녕하세요. 이혼 디자이너, 이혼 전문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산 분할이라는 게 사실 이혼 소송에서 쌍방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한 푼이라도 적게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원고는 부인이고 피고 남편인데요. 여자분이 남편한테 이혼 소송 제기를 한 이유는 남편이 너무 짠돌이고 부인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하고 조그만 가게를 하셨는데 남편이 너무 수십 년 동안 부인한테 돈도 인색하고 생활비도 잘 주시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부인이 참다 못해서 남편한테 이혼 소송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산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때 가계 1억 정도 됐었나? 이제 그 정도였는데 두 분 결혼하신 지는 25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을 예를 들어서 판사님께서 이제 남편이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부인한테 재산 분할로 뭐 5천만 원 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단 말이죠. 조정으로. 그랬는데 이 남편분이 정말 돈 한 푼 덜 주시려고 엄청 애썼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인이 타고 다니시던 차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분께서 부인이 이혼 소송 제기를 하자마자 보험을 해지해버린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그래서 부인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보험 가입이 안 된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 명의도 본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차를 공영 주차장에다가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혼 소송이 한 1년이 걸리다 보니까 차를 1년째 그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하게 된 거예요. 1년 정도 소송하고 나서 남편분이 이제 부인한테 이제 일부 돈을 지급하게 됐는데 이 남편분께서 차 명의가 내 거니까 차를 내놔라.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차가 어디 있으니까 갖고 가라. 해서 저희가 열쇠를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차 상태가 사실 1년 정도 세워놓은 차고 그 전에 이미 거의 폐차를 해야 될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분께서 이 차를 고쳐야 된다면서 수리비를 임의로 빼고 판결금을 지급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저희가 조정상에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실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사실 덜 주시려고 남편분 입장에서 정말 아까워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혼 소송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하는 과정 내지는 이혼 소송 당하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재산을 찾아내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재산을 어떻게 하면 적게 줄 수 있어요? 이제 이혼 소송하기 전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 놓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에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서 그 돈을 써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송하게 되면은 계좌 내역이라든지 부동산 처분 내역을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혼하는 시점에 처분한 재산 같은 경우는 모두 사실 재산 은닉 행위로 봐서 재산 분할 대상에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사건 중에서요, 부인이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를 했는데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부인도 그 병원에서 남편 도와서 일을 하신 거죠. 그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어요. 이제 남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집 문서를 들고 집을 나가시면서 이혼하자는 종이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나가신 거죠. 소장 접수하기 전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일단 가압류를 해요. 왜냐하면 가압류가 되면은 남편이나 이제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혼 소송 진행을 하는데 그 가압류가 들어가기 직전에 집을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려서 실제로 가압류를 못했어요. 그 집을. 그렇게 되면 이혼 소장 접수 시점에 집을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매매가 됐다면 그 매매 금액 상당의 대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집을 제3자한테 명의를 넘겨버렸어요. 돈을 안 받고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허위 양도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결국은 재산 분할하기 위해서 매매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장치들이 있는데요. 또 이 남편이 또 그 시점에 사업상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뭐 1억 상당의 대출을 받았나?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면서 그 대출금도 내 채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재산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사안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거액의 대출을 받는다면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소명이 안 되면 결국 그것도 재산 감소 행위로 봐서 그 대출금도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혼 소송 지금 해서 내 통장에 돈을 다 뺀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이체시킨다, 이런 모든 행위들 역시 그 사람한테 돈을 준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돈 갚았다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갚은 게 맞는지, 그 사람과 정말로 차용금 관계가 있는지, 그럼 차용 증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소명을 해야 되고, 그게 소명이 안 되면 재산을 빼돌린 행위로 봐서 역시나 빼돌린 돈도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모든 재산이 남편이 아닌 여자분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주식도 상당히 있었고,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식당 명의도 사실 부인 명의로 돼 있었고, 그러니까 소송에서 주장한 거는 친정 언니한테, 형부한테 수시로 돈을 빌리고 갚고, 근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상당한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나 부모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는 거는 짜고서 빌려주고 다시 뒤로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근데 형제 자매 부모 지간에 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에서는 나는 돈이 필요해서 언니한테 빌렸고 수시로 갚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니한테 빌린 돈은 빼야 된다, 언니한테 갚을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 채무를 부담했다는 것 자체가 입증이 안 되면 그 부분도 사실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시점, 이제 보통은 두 분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별거를 한다든지 한쪽이 집을 나간다든지 이러한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보통 그 시점쯤으로 해서 이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을 잡는 기준을 잡는데, 그럴 경우에 그 시점에 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차용증 써주고 실제로 돈을 이체시켜주고 뭐 그걸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 부동산에 가장으로 저당권 설정을 해놓는단 말이죠. 이렇게 해주는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통 이혼 소송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 얼마 지급하라, 판결문에 나올 수도 있고 조정 조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아니면은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런 행위가요, 이게 형사법 상으로는 강제 집행 면탈죄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해당해서 형사 처벌을 사실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시려는 분들이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허위로 돈을 빌렸다 하면서 차용증을 쓰고 저당권을 잡아주고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거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행위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차라리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고, 재산을 이혼 소송 즈음에서 이렇게 빼돌리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거는 이혼 소송에서는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